지금 저는 1인 시위 중입니다.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꼬박 2년이 넘도록 이 자리에서 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22일 전국적으로 저와 똑같은 피켓을 든 1인 시위 동참자 1000명 만들기. 제가 1000일간의 1인 시위를 통해 만들고 싶은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를 스쳐가는 모든 분들께 보내는 741일째 무언의 프로포즈. 1000일이 지난 후 저의 프로포즈는 어떤 대답을 듣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이호른입니다. 저는 게임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에 나갔다가 경찰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평화로운 시민을 향해서 경찰이 폭력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식을 파괴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중동의 이런 식의 기사에 항의하려다 압수수색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디 시지푸스로 유명한 이 아무개 씨는 회사에서 한동안 눈치 보기 바빴다고 합니다. 만났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한 다음에 황당했죠. 업무 보려고 이제 정리하고 뭐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두드리면서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압수를 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이사님들이랑 다 나오셔가지고 안절부절 못하시고. 그가 조사를 받은 이유는 언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선일보에서 뭐 폭력을 썼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디규환이라는 둥 뭐 아노미 뭐 광풍 이런 그 싸이월드에 일기 올리듯이 홈페이지 가서 PDF 파일을 열어서 거기 광고 있는 거 목록을 그냥 1면부터 딱 정리해서 그냥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회사로 돌아간 그는 오후 2시가 되자 조퇴를 하고 법정에 갑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23명의 카페 회원과 함께 피고인이 되어 7시간씩 재판을 받습니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다음 아고라와 원소주 카페에 조선일보 광고 리스트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저를 기소하고 출국 금지를 시키고 회사와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중입니다.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은 거죠. 2009년 5월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침묵하고 방관하고 불의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을 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 하나쯤, 난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 나 하나쯤 쉬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남들이 안 하더라도 누군가 하지 않다더라도 나 먼저 나서서 행동을 해야겠다. 불의에 맞서서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고 나부터 행동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매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저 남자. 혹시 글씨 좀 잘 쓰시나요? 제가 좀 아끼느라. 갑자기 내린 폭우에 피켓이 젖었답니다. 그의 피켓에 적힌 내용은 정부 정책의 비판과 투표 독려의 글. 오늘이 773일 됐거든요. 정부에 만약 비판하거나 이런 발언이 있으면 무조건 시위다, 집회다 해가지고 다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최후의 보루가 1인 시위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니까는. 올해 33살의 직장인 이호른 씨. 그는 소통이 안 되는 정부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택했다. 그가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은 휴학 중인 내게도 절실한 반값 등록금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울컥했을 법한 사안들. 제가 한 넉 달 넘었을 때 그때 어떤 아저씨가 음료수 주시면서 뭐 한 하루 이틀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몇 달 동안 하는 거 보고 나도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됐다. 열심히 해라. 그리고 정말 자기도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뭐든 주변에 알리거나 그러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도 있거든요. 비관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그런 네거티브적인 마인드 가지고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세상을 바꾸는 거는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는 행동, 이것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속으로 생각하고 걱정했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오른 씨는 1인 시위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었다. 진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진보는 진보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떠들고 말로만 말하는 진보가 어떻게 진보일 수 있겠습니까? 진보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하기 위해선 행동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벽, 사회의 벽을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변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하는 게 바로 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보란 바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12.8 재보궐선거 투표 동료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경남 양산에 내려가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27일 재보궐선거 투표 동료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 춘천과 강릉에 내려가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산에 내려가서 김진숙 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해서 희망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 장자연 씨가 사망했던 사건 때 여성가족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라면은 고 장자연 씨처럼 성매매를 강요당해서 자살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게 마땅한데 여성가족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인 시위를 한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네이트온 메인 페이지에 올라가서 기사에 댓글이 1600개나 달렸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여성가족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요. 여성가족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거는 여성단체 몇 분, 그 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여성분들이 동참을 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1인 시위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동참자가 없어서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 팻말을 든 한 남자가 전철역 앞에 등장했습니다. 몸을 다 가릴 만큼 큼직한 팻말을 들어올리면서 지방선거 때 투표하자고 호소합니다. 다리가 아픈지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지만 표정은 밝습니다. 대학생들이 투표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참여를 높이려고 여기 와서 지금 힘들어서 참고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렇게 1인 시위라도 하는 듯한 모습에 행인들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입니다. 되게 용기 있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서 뭐 6월 2일이 투표일이구나 뭐 이런 것도. 20대 청년들의 투표율을 늘리기 위해서 건국대학교 앞에서 투표 동료 1인 시위를 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투표를 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6.2 지방선거 때 건국대학교 앞에서 투표 동료 1인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시위가 금지된 코엑스 앞이 한 남자의 등장으로 소란스러워집니다. 지금 어떤 목적 때문에 서 계신 거예요? 4대강 사업을 알리고 싶어서 섰습니다. 4대강 사업이 그 그린 프로젝트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그게 정말인지 믿느냐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렸던 도시들에서는 종종 반세계화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그에 비하면 이 기습적인 1인 시위는 작은 해프닝일 수도 있습니다. 외신 기자에게도 이런 시위 방법이 눈길을 끄나 봅니다. 하지만 경찰로서는 경호와 안전을 위해 회의장 주변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특별법에 따라 그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아까 경위 요청 해달라네요. G20 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땐 정말 위험천만했습니다. 그때 거의 계엄령 수준으로 경찰이 쫙 깔렸었거든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자마자 경찰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더니 경고와 함께 결국 연행했습니다. 다음날 또 가서 1인 시위를 했고 또 경찰에 연행당했죠. 그때가 정말 참 아찔했던 것 같습니다. 1인 시위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느껴져서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돼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분의 1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말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일개 개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디어법 반대 1인 시위를 130일 동안 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법은 결국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4대강 반대 1인 시위를 300일 넘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지금 4대강은 준공 직전에 와 있습니다. 한미 FTA 반대 1인 시위를 130일 넘게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는 3월 15일에 발효 예정입니다. 1인 시위를 통해 투표 동료 운동을 했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하지만
투표동료의 모든 것들은 패배했습니다. 아무것도 막아낸 게 없습니다. 정말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막아낼 수 없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99명 중에 1인이 돼서 1인 시위를 했던 것처럼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고자 저는 청년비례대표에 지원했습니다. 사학법 개정과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등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즘 4.11 총선이 다가오면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새누리당에서조차 보편적 복지를 공약에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이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진 탓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처럼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이런 공약을 직접 행동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기득권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약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압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정책 실현을 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질없는 노력이라며 그만 포기하라고 말했던 1인 시위를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973일 동안 계속 이어왔습니다. 1인 시위를 했던 것처럼 절대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의 벽에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통합진보당의 청년비례대표로 선택해 주십시오. 1인 시위를 1000일 동안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행동으로 약속을 지켜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을지로 입구역. 여전히 1인 시위 중인 이호른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오늘로 741일째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7시 반부터 9시 그 1시간 반의 약속이 끝이 났다. 오늘 하루 이겼죠. 자신한테. 힘든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죠. 그리고 또 하루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259일만 하면 되네요. 아직은 멀기만 한 1000일의 기적. 그 기적을 위해 그는 오늘도 행복한 시위의 흔적을 남기러 간다. 741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1000일 시위의 기록. 그런데 왜 하필 1000일인 걸까? 1000일 동안 했으니까 딱 하루만, 정말 하루만 1000명이 1000곳에서 1인 시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인간적으로 그 부탁은 들어주지 않을까. 한 명의 꿈에 불과하지만 1000명의 꿈은 현실이거든요. 그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1인 시위 1000일을 생각한 거죠. 지금 그를 버티게 하는 건 작은 일인들의 한 줄의 격려. 하지만 비록 혼자 하고 있겠지만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주변에서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정말 1000일까지 정말 고생해서 했는데 1000명이 동참해주는 기적을 한번 봐야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성공시켰으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